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원청징수 제5강 사원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원 등록 안에 세부 메뉴 3개를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몇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사원 등록 메뉴인데요. 사원 등록 메뉴에는 이렇게 기본사항, 그리고 부양가족 명세, 그리고 추가사항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3개를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원 등록하라고 하게 되면 문제에서 주어져요. 4번 쓰시면 되고, 성명 쓰시면 되고, 주민등록번호 쓰시면 돼요. 외국인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국인으로 해서 주민등록번호 쓰는 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넣어주게 됩니다. 입사 연원이 문제에 나오고요. 내국인, 외국인 하시면 되겠고, 주민 구분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7번 국외 근로제공, 8번 단일사유 적용, 9번 외국법인 파견 근로자가 있는데요. 자, 예를 보게 되면은 제가 과거에 문제래네 강의를 할 때, 그쵸, 우리가 인적공제에서 제가 아마 설명을, 인적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에서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자, 국외 또는 북한 지역, 그래서 국외예요. 북한도 국외이긴 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월 100만 원인데 예외가 있었었죠. 월 300만 원인 거. 그래서 원양 어선이라던가 국외 등 항해 선박 또는 국외 등 건설 현장에 있을 때는 예외에 있는 월 300만 원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국외 근로 제공에 가셔서 체크를 하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누르시면은 100만 원 또는 300만 원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번 단일세율 적용과 9번의 외국법인 파견 근로자는 8번 단일세율 적용은 보시게 되면 외국인 근로자여야 되고요. 단일세율 적용 시에 2% 되어 있는 거를 여로 바꿔주시면 돼요. 크게 어렵진 않고, 제 외국법인 파견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그냥 외국법인 파견 근로자일 때를 여로 넣으시면 되는데 8번, 9번은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얘도 크게 신경 안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배운 게 뭐였냐면 생상직이 있었어요. 또는 선박직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그래서 생산직 등 여부는 첫 번째로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월 정액급여가 210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그래서 얘를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해줬었죠. 그래서 생산직 여부일 때 체크하시면 되겠고, 연장근로 비과세가 문제 주어지면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전년도 총 급여가 나오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조금 어려운 문제 나올 때는 전산세무 1급에서는 대부분 이 두 문제가 자주 나오고 전산세무 2급에서는 자주 나오진 않는 주제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국민연금 보수월액, 건강보험 보수월액, 그리고 고용보험 보수월액은 뭐냐면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이건 실무적인 부분인데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이 금액에 따라서 국민연금이 얼마 나오고 건강보험도 얼마가 나오고 고용보험도 얼마를 내라라고 자동으로 우리가 급여 줄 때 얼마 떼라고 나와요. 자동으로 나오고 또 그대로 신고도 되고요. 우리가 뭐 사회보험 EDI라고 해서 그 4대 보험에 신고해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은 자동으로 얼마를 개개인이 납부하는지가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자, 요게 있어요. 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대표자 또는 임원은 고용산재가 적용이 되질 않아요. 왜 안 되냐면, 자, 대표자, 임원 제가 설명을 드렸었을 수도 있어요. 강의할 때. 임원 같은 경우는 그쵸? 근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 민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했었었죠.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민법에 의해서 계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요것도 실무적인 내용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마지막으로 요거 있어요. 퇴사 연원일. 그래서 이 퇴사 연원일을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나중에 중조퇴사자 연말정산 문제가 나올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퇴직소득자를 입력하라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럴 때 퇴사 연원일이 입력이 돼 있지 않으면은 여기서 입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퇴사 연원일도 중도퇴사 문제나 퇴직소득 자료 입력하는 거 나올 때는 반드시 날짜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제가 이렇게 빨간색 밑줄 친 이렇게 3가지예요. 나머지는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가 입력을 할 수 있지만
국외근로 제공이 된다거나 생산직 여부일 때, 연장근로 비과세 여부일 때 체크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퇴사 연원일도 문제 제시가 되면 반드시 사원 등록에 기본사항에 입력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크게 3가지 포인트를 잡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 두 번째로 부양가족 명세예요. 그래서 부양가족 명세는 이렇게 생겼고, 자, 보시게 되면 연말 관계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연말 정산할 때 관계예요. 그래서 보시면 소득자 본인이냐, 직계 존속이냐,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냐, 배우자냐, 직계 비속이냐, 그리고 형제 자매냐, 또는 뭐 수급자, 위탁아동 이런 것들 있을 때 연말 관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우리 문제에는 대부분 본인 요거, 그리고 요거 가끔 나오고, 그리고 대부분 요거 나오고, 그리고 요거 이렇게 나와요. 요것들은 자주 나오진 않으니까 그냥 체크만 하시면 돼요. 나오면 그냥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자, 기본 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공제는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이에요. 본인인지 배우자인지 20세 이하인지 60세 이상인지 경로 우대인지 장애인인지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이 되는지 출산 예방자인지 뭐 자녀세 공제 등등이 해당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있는 것들이 입력돼서 나오는 건데요. 자, 그래서 부녀자 한부모를 묶어서 보겠습니다. 얘는 중복으로 적용이 되지 않아서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된다. 부녀자는 조건이 뭐뭐뭐가 있었었고 한부모는 조건이 뭐뭐뭐가 있었었다. 요거 제가 강의 드린 인적공제에 있으니까 반드시 제가 얘기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부녀자는 미혼모이거나 그쵸? 뭐 3천만 원 이하 이런 것들이 있었었고요. 한부모는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였었죠. 그래서 기본소득 공제 대상자인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지 적용이 가능했고요. 자, 경로우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조건이 있었어요. 제가 소득 공제할 때 뭐 65세 이상, 뭐 몇 세 이상 이렇게 조건이 있었는데, 얘는 다행히도 자동으로 내가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하게 되면, 자, 여기 입력을 하게 되면 나이가 자동으로 나오고, 여기 연말 관계에 따라서 요것도 나와요. 그리고 얘도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얘는 다행히 자동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검은색으로 칠해놨습니다. 이렇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자, 장애인에서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할 때 보면은 F2를 누르면은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F2를 누르게 되면 요런 메뉴가 나와요. 그래서 장애인 해당이 안 되면은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체크가 안 돼 있고요. 장애인은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져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다. 또는 국가유공자 등에 따른 장애인이다. 또는 뭐 중증 환자, 그래서 의사들이 확인해 준 것들에 대한 뭐 장애인이다 라는 것에 따라서 구분이 필요한데요. 그 구분들은 F2 눌러서 문제에 주어지는 대로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면 1번, 국가유공자 뭐 법에 따른 거면 2번, 그다음에 뭐 의사 등이 확인한 중증 환자다, 뭐 치료를 계속 요하는 중증 환자다 라고 돼 있을 때는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녀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자녀세 공제는 7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인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돼 있고, 7세 미만의 취약아동 포함 직접 선택은 여기다가 내가 직접적으로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자녀가 나올 때는 직접적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출산 입양이 있는데요. 출산 입양은 출산하거나 또는 입양일 때 그 아이가 첫째인지 둘째인지 셋째인지 또는 셋째 이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째일 때는 첫째라고 체크하시면 되겠고, 둘째일 때는 둘째, 셋째 이상,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중중쭉 내려갈 때는 셋째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부양가족 명세 메뉴를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추가사항 탭을 갈게요. 추가사항 탭은 크게 뭐 할 건 없는데 체크할 게 한 가지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뭐가 있냐면 여기 있어요. 중소기업 취업 감면 여부라는 게 있는데, 그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 소득세를 감면을 해줘요. 어떻게 감면해 주냐면, 기본적으로 청년의 경우에 5년을 해주는데, 청년이 뭐냐면은 만 15세에서 만 44세에 해당될 때 무조건 이 기간 동안 해주는 게 아니라 5년 내에서 소득세를 90% 감면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최대 150만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거의 99%가 청년이 나올 거예요. 청년이 아니게 되면 무슨 조건이 있냐면, 청년이 아닐 경우에 첫 번째로 장애인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65세 이상자여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 장애인이거나 65세 이상자가 본인인 경우로 나오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채용 감면연부를 적용할 때는 얘네들은 70%예요. 그러니까 청년일 때만 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세액 공제 감면을 세액 공제를 최대한으로 한다. 그러니까 세액 납부액을 최소한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단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감면율은 90%, 아마 2번이 90%일 거예요. 지금 1번이 100%인데 2번이 90%일 거예요. 그리고 감면 입력이 있는데 급여를 줄 때마다 감면하는 경우가 있고 이익을 선택하면 연말정산할 때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 주어지는 대로 급여 줄 때마다 하게 되면은 1번을 클릭하시면 되고 연말정산할 때마다 하게 되면 2번을 클릭하시면 돼요. 대부분 청년이 나오고 청년이 아닐 경우에는 70%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만 추가사항에서 우리가 갖고 가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로 기본사항, 두 번째로 부양가족 명세, 세 번째로 추가사항인데 가장 자주 나오는 것들은 부양가족 명세예요. 그래서 여기다 입력을 해보고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거를 입력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최우선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본사항이 조금 어렵게 나올 때는 국외 제공이라든가 생산직 여부 또는 퇴사자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까지 체크하시면 되겠고 정말 어렵게 나올 때는 중소기업 채용 감면 여부가 나온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실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20세 이하죠. 그리고 직계비속인 초등학생도 20세 이하이기 때문에 얘는 전부 다 자녀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자동으로 입력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고 공제 대상이 아니면 이렇게 불을 표시하고 장애인 같은 게 있으면 체크하시면 되고 경로 우대는 자동으로 입력하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의 행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84회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예요. 조금 복잡하긴 한데 보시게 되면 자, 다음 자료부 내국임의 거주자인 사무직 사원 김미소 여성이고 자, 입사일자 있으니까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사원 등록도 이렇게 코드 번호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입사일자랑 코드 번호 입력해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면은 보양가족 명세에 등록한 다음에 입력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양가족 명세만 해볼게요. 요거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본공제 여부에 부로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인은 무조건 다 되는 거고요. 배우자인데 사업소득 금액이 300만 원이니까 공제가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본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데 두 분 다 영국에 거주하게 되면은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 금액을 보기 전에 먼저 봐야 될 게 요거예요. 그래서 거주를 같이 안 해도 되는 게 있었었죠. 누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배우자, 두 번째로 직계 비속이 되겠습니다. 자녀들요. 그래서 배우자나 자녀들은 거주를 같이 하지 않아도 공제가 되지만 이렇게 아버지나 어머니, 직계 존속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딸은 돼요. 미국 유학 중이긴 해도 아들도 공제가 됩니다. 자, 언니 같은 경우는 형제자매는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첫 번째로 나이 조건에 만족해야 돼요. 어떤 나이 조건? 이렇게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되는데 만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언니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나이가 나오기 때문에 부로 체크하시면 되겠고 비거주, 그러니까 동거를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요분들도 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도 금액이 있기 때문에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 있기 때문에 부로 된다. 그래서 전산세무 2급 정도는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은 문제 풀이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고요. 이제 전산세무 1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갈 뻔했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성이고 연간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니까 부녀자 공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하나 더 있네요.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인데 제가 빠르게 설명을 해볼게요. 똑같은 문제인데 90회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연간 총급여액이 2,900만 원이니까 부녀자 공제가 되겠고요. 똑같이 부 하시면 되겠고 동거 안 하니까 부. 딸은 유학 중이지만 동그라미고 아들도
동그라미. 그리고 오빠는 나의 조건을 이렇게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부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나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문제와 똑같은 문제예요. 자, 다음에 전선생을 읽은 문제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자료 입력해서 사원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입력하고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시면 되겠고 입사일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이 문제를 넣은 거는 뭐 때문에 넣었냐면 요거예요. 생산직 근로자이면서 정년도 총급액이 3천만 원 이하이네요. 그쵸? 그래서 비과세 한도 또 있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 감면을 받는다고 신청했대요. 그래서 얘는 나이를 입력하게 되면은 청년에 해당돼요. 이렇게 92. 그쵸? 청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감면율 90%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매월급여 수령 시 적용하기로 돼 있으니까 적용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라고 돼 있으니까 하시면 되겠고, 근로소득 중 급여 대상 작성 및 비과세 및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사원 등록에 등록한다. 요거는 잠깐 한번 볼까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생산직 근로자예요. 그쵸? 그래서 이 생산직 등록에다가 여기다 열을 표시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광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고, 전년도 총급액이 2,300만 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첫 번째는 요거 생산직 포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에요. 추가사항에 들어가셔서 중소기업 취업 열을 하시면 되겠고, 지금은 나이가 43세인데 요거만 제가 주민으로만 바꿔볼게요. (9205121548-710) 자동으로 바뀐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 이렇게 나이가 변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기간 5년이죠. 2019년 3월 1일부터 19, 20, 21, 22, 23이네요. 그렇죠? 2023년 3월 31일 그 해당하는 달의 말일까지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감면율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4번이네. 2번이 아니고, 그래서 청년은 4번을 입력하시면 되겠고, 지금 보시면은 매월 급여 수령시니까 감면 입력은 연말정산할 때 하는 게 아니라 급여 수령시니까 이렇게 1번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세 적용률은 뭐냐면, 이게 우리가 국세청에 보시면은 간이세액표라고 있어요. 그래서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소득세를 100% 적용하고, 이 간이세액표에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매월 10만 원을 세액을 떼는데, 근데 내가 좀 부담이 돼서 그냥 100%를 하게 되면 10만 원 전부 다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공제를 하는 건데요. 소득세 공제를 하는 건데, 난 좀 부담돼요. 급여 받을 때 조금 적게 떼고 싶어요 하게 되면은 80% 적용하면은 8만 원만 소득세를 떼는 거고요. 나는 좀 많이 떼주세요. 연말정산할 때 부담돼서 많이 떼주세요 해서 120%를 선택하면은 매월 씩 2만 원 소득공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나오진 않은데, 이건 이제 실무할 때 조금 필요할 수 있으니까 적용률 누르시면은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얘는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11번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1의 세무 1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게 뭐가 있냐면은, 다른 거 나중에 볼 거니까 빼시면 되겠고, 자, 뭐를 볼 거냐면 요거예요. 자, 근로소득인데, 국외 근로소득은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지점으로 발령을 받았다고 돼 있죠? 그래서, 국외니까 얘도 한번 볼까요? 자, 국외 제공을 했는데, 얘는 지금 보시면은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지점으로 발령받았으니까 선박이나 건설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당사는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라고 하다고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국외 제공이 월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단일세 요정 여기 없으니까 부하시면 되겠고, 외국법인의 지점으로 발령받아 근무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열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문제마다 조금 약간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파견이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쵸? 파견이라는 얘기가 없어서 이거를 부로 해야 될지 여로 해야 될지 애매할 수 있죠?
그래서 네, 이렇게 열을 넣었는데 안 들어가면 그냥 불을 두시면 돼요. 지금 안 들어가네요. 제가 해봤는데 왜 안 들어가지? 들어가야 되는데 좀 이상하네. 네,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말이 없으면은 그냥 불을 해두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에도 기출에 이게 열어 들어가진 않았던 것 같긴 한데 제가 한번 다시 90일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김수철의 부양가족 명세이다 라고 해서 부양가족 명세랑 뭐 급여자를 입력할 건데 저희는 이제 부양가족 명세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5인 있는 배우자인데 근로소득자인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니까 공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김수철의 어머니가 계신데요. 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니까 그 부양가족 명세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작권 사용료 인세 총수익 금액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기타 소득이 있을 때는 선택적 분리과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때는 선택적 분리과세라는 걸 할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제가 전산세무 1급 좀 심화 과정을 혹시 하게 되면 그 소득세 할 때 풀이를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요건 되게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그래서 기타 소득 금액 요거 선택적 분리과세 하실 때는 얘는 필요 경비가 60%만 적용이 돼요. 그래서 600만원에 60%에서 240만원일 때는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해서 300만원 이하일 때는 선택적 분리과세를 하기 때문에 얘는 공제가 됩니다.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 소득공제 할 때 조금 강조했던 게 뭐냐면은 총수익 금액과 근로소득 금액과 그러니까 근로소득 금액이 다르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 근로소득 금액은 이렇게 필요경비를 해서 나온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기타 소득은 600만원인데 기타 소득 금액이 기타 소득은 600인데 기타 소득 금액이 24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공제가 됩니다. 요 포인트를 잡아드리려고 제가 86개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추가를 한번 해봤습니다. 나머지는 노멀하죠. 자녀 있을 때는 소득 없고 그리고 얘가 지금 86개가 19년도 문제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19년도에 출산했기 때문에 자녀가 둘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 부양가족 명세에서 자녀의 여기에 출산 입양에다가 둘째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요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김현철은 동생인데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조건이 만족하기 때문에 얘는 공제가 돼요. 거기다가 플러스 일용근용 소득은 제가 분리과세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얘도 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5강 사원 등록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근로소득 자료 입력하는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